자, 여러분, 29강 이제 자본 기출 문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집중해서 또 잘 들어주십시오. 자, 교재 페이지 쪽수는 여러분 거기 여러분들 보고 계실 건데 143쪽입니다. 자, 객관식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1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와 해당 계정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항목은 이라고 돼 있어요. 자본 항목에서 자, 뭐뭐뭐란 나와 있어요. 자본거래에 해당하지만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될 수 없는 거. 요게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자본 조정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자본 조정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 자기 주식 처분, 손실, 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또 감자차손, 자기 주식 이런 것들이 이제 자본 조정에 해당이 되니까 기타 포괄 손익 누계가 아니고 그렇죠? 자, 매도 관한 증권 평가 손실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 항목이니까 이것도 틀렸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2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자본 조정의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계정 과목은 독립적이라고 가정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감자차손도 자본 조정이죠. 그렇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 잉여금이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죠. 주식 발행 초과금도 자본 잉여금이죠. 그렇죠. 아니에요.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이죠. 요거 해당이 되네요. 자, 그럼 60만 원이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3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자본의 분류 중 그 성격이 다른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죠.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이죠. 감자 차손도 자본 조정이에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도 자본 조정이죠. 그럼 답은 1번이겠네요. 자, 4번 문제입니다. 회사가 증자할 때, 자, 여러분, 증자라는 건 뭐냐면, 자,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자본금의 증가를 증자라고 해요. 그럼 자본금의 감소를 뭐라고 해요? 감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상증자라고 하면, 여러분, 유상증자라고 하면, 자, 유상, 현금 등을 받고, 증자, 자본금이 늘어나는 거니까, 대변의 자본금 이러한 패턴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식 발행했을 때죠, 일반적으로. 자, 회사가 이렇게 주식을 발행한 겁니다. 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할 경우에 그 차익이 뭐냐? 자, 발행가액이 6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액면가액이 5만 원이다. 그러면 만 원만큼 초과 발행된 건 뭐예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겠죠. 그럼 그건 어디에 들어가요? 그렇죠. 자본 잉여금에 해당이 되는 거네요. 자, 다음 문제 5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자본 잉여금의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각 계정 과목은 독립적이라고 가정하고 서로 상계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걸 써놓은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 배웠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과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서로 상계하잖아요. 그렇죠?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서로 상계하잖아요. 그렇게 상계하지 말고 금액 계산을 해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자본 잉여금을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자기 주식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익잉여금으로 구분되는 거니까 상관없고요. 사업확장 적립금도 우리 의무적립금, 이익잉여금과 관련된 거죠? 상관없어요. 자, 매도 관한 증권 평가 이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니까 이것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본 잉여금에 해당하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그럼 감자 차익도 있고 주식 발행 초과금도 있고 자기 주식 처분 이익도 있네요. 참고로 주식 선택권은 여러분들 본문에는 없었지만 이건 자본 조정에 해당이 돼요. 주식 선택권은 자본 조정에 해당이 돼요. 여러분 요건 단순하게 하나 암기해 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요거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 30만 원, 35만 원, 25만 원 다 더하면 65만 원에 25만 원이니까 90만 원인가요? 예, 요 2번이 답이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분류되는 계정 과목 중에 성격이 다른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이죠. 여러분, 미교부 주식 배당금도 자본 조정이었었잖아요. 감자차손도 자본 조정인데
미지급 배당금은 유동 부채예요. 우리 현금 배당할 때 기억날까요? 현금 배당할 때 배당 선언일 날 현금 배당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분개해요? 차변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그렇죠? 이익잉여금 이렇게 들어가고 대변에 그렇죠. 미지급 배당금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배당금을 지급했을 때 요 미지급 배당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요거는 지급해야 될 부채예요. 그래서 답이 3번이네요.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주식 배당 시에 자본금은 증가하고 이익잉여금은 감소한다. 이건 맞는 표현인데 여러분 말이 되게 어렵죠? 자, 이익잉여금을 자본 전입한다라는 거는 우리 주식 배당하면 어떻게 분개했었죠? 자, 대변에 쌓여있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차변으로 줄이고 그렇죠. 주식으로 주는 거니까 자본금이 대변에 늘어나는 거였었잖아요. 그쵸? 그럼 결국에 이익잉여금은 줄어들고 자본금은 늘어나는 거니까 이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건 맞는 표현입니다. 자, 2번이에요. 주식 발행 초과금은 주식의 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한 경우에 그 초과 금액을 말한다. 맞죠? 기말 재무상태표상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당기 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이 반영되기 전이다. 여러분 요건 좀 어려운 말인데 이건 맞는 표현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재무상태표는 우리가 언제 확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올해가 2023년도니까 자, 우리 기말재무상태표라는 거는 2023년도 12월 31일 시점에서 확정이 되겠죠. 그죠?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23년도에 벌어들인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언제 확정이 돼요? 우리 23년도 거면 주주총회가 열리는 시점은 2024년도 뭐 3월이나 2월 말에 이렇게 보통 열리잖아요. 예를 든 겁니다. 그러면 자,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은 2023년 12월 31일 이 시점에서의 이익잉여금인데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상에 처분 후에 남아있는 이익잉여금은 그 다음 연도에 이익잉여금이 처분이 되니까 재무상태표에 반영되는 이익잉여금은 요 처분이 반영되기 전의 금액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점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건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어요. 다시 한 번만. 자, 우리가 재무상태표는 기말을 기준으로, 결산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그죠? 재무제표의 확정은 보통 다음 연도 2월이나 뭐 그때 주주총회 열리기 전에 이사회에서 승인을 합니다. 근데 재무상태표가 작성되는 기준 날짜는 2023년도 12월 31일인데 2023년도에 대한 이익잉여금에 대한 처분은 그 다음 연도 2024년도 2월 말이나 3월 초에 주총에서 결론이 지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이 처분되기 전에 금액이 재무상태표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요 3번은 맞는 표현이 여러분 요거 맞는 표현입니다. 자, 4번에 주식 배당과 무상증자는 순자산의 증가가 발생한다. 자, 요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렵죠, 사실은. 아직은. 자, 여러분, 우리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자, 요거 책에다가 메모 한번 해봐요. 자,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분계가 어떻게 됐었어요? 대변에 있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차변으로 줄고, 자본금이 대변에 입력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순자산이라는 거는 자본이랑 같은 말이에요. 순자산, 자본 같은 뜻이에요. 자, 무상증자라는 거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자, 앞에 본문에서 들어보시지 않았었는데 무상증자라는 건 뭐냐 하면 재무상태표에 쌓여있는 우리 주식 발행 초과금이나 또는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나 또는 감자차익처럼 자본잉여금이나 또는 법정적립금을 재원으로 해서 자본잉여금이나 법정적립금을 재원으로 해서 이걸 자본에 전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변에 쌓여있던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무상증자라고 그래요. 왜 무상증자라고 하냐면
증자라는 거는 자본금이 늘어나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자본금이 늘어나는 거라고 했었는데, 그런데 보니까 자본금이 늘어나지만 현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본 항목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자본 항목인 자본 잉여금이 100만큼 줄어들고 자본 항목인 자본금이 100만큼 늘어나면 전체 자본의 총계에는 변화가 없어요. 이 자본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자본은 변화가 없어요. 자본의 증감에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자본금은 증가하고 자본 잉여금은 감소하는 게 맞지만 전체 자본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그죠? 자본이 100 늘고 자본이 100 준 거니까 전체 자본 총계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자본 총계의 변화는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본금이 늘고 자본 잉여금이 줄어드는 건 맞지만, 그렇죠? 자, 주식 배당도 어때요? 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 항목이 차변으로 줄고 자본금이라는 자본 항목이 대변으로 늘어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숫자를 넣어보면 50만큼 자본이 줄고 50만큼 자본이 늘어나는 거니까 전체 자본 총계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다만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이익잉여금이 줄고 자본금이 늘어나는 건 맞죠. 근데 자본 총계에는 변화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본의 증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본 총계의 변화가 없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요런 7번 같은 문제는 사실은 이제 처음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개념을 좀 깊숙이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금 어렵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포기하지 마시고 다양한 패턴 연습을 하면서 학습을 하면 되는 거니까 요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입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자본 조정으로 분류되는 개정 과목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뭐가 있을까요? 자본 조정으로 분류되는 거 자기 주식이 자본 조정이죠. 자기 주식 처분이익,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은 뭐예요? 그렇죠. 자본 잉여금에 해당이 되니까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9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본금은 발행한 주식의 액면 금액에 발행 주식수를 곱해서 결정되는 거 맞습니다. 자본금은 항상 액면 금액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발행 금액으로 표시하는 게 아니고. 자, 맞는 표현이죠? 자본은 기업의 소유주인 주주의 몫으로 자산에서 채권자의 지분인 부채를 차감한 것이다. 맞죠, 여러분?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가 자본이 되는 거니까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미실현 손익의 성격을 가진 항목으로 단기 순이익에 반영된다? 아니죠. 반영되지 않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이나 재평가 잉여금이나 이렇게 언제 실현될지 모르는 이런 미실현된 손익들은 우리가 단기 순이익에 반영하지 않고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다가 반영을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4번 이익잉여금은 법정적립금, 의무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나눠졌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0번이에요. 다음 중 자본 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기 주식 자본 조정이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주식 매수 선택권. 요것도 자본 조정입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도 자본 조정이네요. 자본 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2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참고로 주식 선택권이라는 건 여러분 처음 보시는 건데 아까도 방금 나왔었지만 이거는 이제 자본 조정에 해당이 돼요. 회사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 임원진 직원이나 직원 등에게 주식 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 특정 성과를 달성하면 예를 들어서 회사의 주식으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금액만큼을 우리가 주식 보상 비용, 주식 선택권 이렇게 잡아놨다가 나중에 주식으로 주면 이게 자본금으로 대체가 되는 그러한 패턴의 분계인데 이거는 저희 전산회계 1급 수준을 좀 오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아까도 뭐라고 그랬어요? 이 주식 선택권도 자본 조정 개정 과목이다. 이 정도 암기하자고 그랬죠, 여러분.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참고로 해설해 보니까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해외 사업 환산 손익, 현금흐름 위험회피 파생상품 평가 손익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들도 여러분들 우리가 회계 1급 수준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니까 이러한 것들도 기타 포괄손익 누계 개정 과목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는 거 정도 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11번 들어갈게요. 자본금 1,000만 원은 회사가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을 각각 실시하는 경우에 이 회사가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은 최소 금액이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익준비금 혹시 기억날까요?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액, 즉 금전 배당의 10%, 최소 10% 이상을 법정 적립금으로 쌓아놓으라고 그랬었잖아요.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본금이 우리 회사가 뭐 1억이었다라고 하면 2분의 1에 달하는 건 5천만 원이 될 때까지 현금 배당한 게 있으면 최소 10%를 이익준비금으로 쌓아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자본금이 천만 원이면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니까 그죠? 500만 원이 될 때까지 해야 되는데 아직 50만 원밖에 없네요. 그러면 더 쌓아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지금 현금 배당은 자본금의 10%라고 했으니까 1,000만 원에 10%면 100만 원이죠. 그렇죠? 그럼 100만 원을 이익준비금으로 현금 배당으로 지금 하는 건데 그렇죠? 현금 배당액은 100만 원이니까 요 100만 원에 최소 10% 그럼 얼마겠어요? 그렇죠. 10만 원을 쌓아놔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자본 잉여금의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본 잉여금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독립적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니까 서로 상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자본잉여금, 감자차익, 자본잉여금.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에 속하는 거죠. 사업확장적립금도 의무적립금, 이익잉여금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자, 주식발행 초과금도 자본잉여금이죠. 자기주식 처분 이익도 자본잉여금이죠. 감자차손은 자본조정이죠. 자기주식 처분 손실도 자본조정이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도 자본조정이죠. 그렇죠. 자, 그럼 얼마가 됩니까? 30만 원, 50만 원, 30만 원 하면 110만 원인가요, 여러분? 네, 110만 원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분기연수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10월 25일 사업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새로운 보통주 주식 5천주, 주당 액면 5천원, 한 주당 발행 금액 만 원에 발행하였으며 발행 금액은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되었다. 신주 발행과 관련된 비용 5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문제가 좀 어려운데 자, 여러분 우선 하나하나씩 한번 써볼게요. 자, 발행 금액이 만 원이고 여러분 5천 주면은 5천만 원이 돈이 들어왔겠네요. 보통예금 통장으로.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들어왔겠죠. 5천만 원. 자, 주식 발행한 거니까 대변에 뭐라고 하시면 돼요? 자본금이라고 하시는 거죠. 자, 자본금은 항상 액면 금액으로 하는 거니까 5천주에 5천원 액면 금액이면 얼마예요? 2,500만 원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요것만 있다면 대변에 2,500만 원만큼이 주식 발행 초과금, 그냥 약자로 쓸게요. 이렇게 주식 발행 초과금일 건데 자, 주식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식 발행비 50만 원이 현금으로 나갔으니까 그 현금으로 나간 것부터 먼저 발행 금액에서 차감하는 거니까 자, 5천만 원 받았는데 50만 원의 돈이 나갔으니까 순수하게 들어온 자금은 4,950만 원이죠. 그러면 나머지 금액 얼마겠어요? 2,450만 원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는 거죠. 신주 발행비가 있다 보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이 줄어든 거죠. 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11월 17일 회사가 보유 중인 자기 주식 전부를 어떻게 했대요? 2,500만 원에 처분하고 매각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우선은 보통예금이 돈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2,500만 원이 처분 시점에 자기 주식의 장부가액은 2,325만 원이었다. 그러면 자기 주식이 없어져야 되겠죠. 갖다 팔았으니까. 이렇게 없어지고
자, 그러면 얼마가 들어왔어요? 2,5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자, 여러분 이거 혹시 기억날까요? 자, 그러면 다른 내용이 없었다 그러면, 자, 대변에 175만 원만큼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잡히는 게 맞죠? 자, 그런데 우리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얼마가 있었대요, 차변에? 150만 원. 그러면 요 관련 계정이 있으면 그걸 우선 상기하라고 했으니까 차변에 있던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대변으로 먼저 없애주고요. 그렇죠? 그러고도 대변에 얼마의 금액이 더 들어가야 되죠? 25만 원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 이 25만 원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이렇게 해서 잡아주는 거예요. 서로 상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보겠습니다. 자, 9월 10일입니다.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바에 따라 유상증자라는 게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식을 발행하고 돈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자, 실시하여 신주 만주 액면가액 한 주당 1,000원짜리를 주당 1,500원에 발행하고 증자와 관련하여 수수료 12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증자 대금이 보통 예금에 입금되었다. 요 문제도 또 쉽지가 않네요, 여러분. 자, 분개할 때 우선은 한쪽부터 입력을 하는 거예요. 한쪽부터 메모를 하는 거예요. 자, 차변에 보통 예금 들어온 건 맞는 거니까 요거부터 써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도 옆에 계산기를 갖고 있는데 계산기를 누르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얼마가 들어왔을까요, 여러분? 계산해 보시면. 자, 자, 계산기를 눌러 보시면 자, 그러면은 자, 만주인데 한 주당 1,500원에 발행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1,500만 원이에요. 자, 그런데 수수료 12만 원을 제외했으니까 12만 원을 제외하면 1,488만 원이 들어온 거죠. 그렇죠? 1,488만 원이 들어왔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대변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대변에는 자본금이 되는 거죠. 자본금. 자, 그럼 자본금은 얼마겠어요, 여러분? 자본금은 만주에 한 주당 액면가액 1,000원이니까 이게 1,000만 원이 되겠네요. 1,000만 원이 되는 거고. 자, 수수료 12만 원 제외하고 이렇게 처리했고요. 자, 그리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200만 원이 있었대요. 자, 그러면 차변에 있던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우선 대변으로 상기해주고, 그러고도 부족한 금액이 얼마인가요, 그러면? 1,488만 원에서 1,200만 원을 차감하게 되면 200, 그렇죠. 88만 원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는 거죠. 주식 발행 초과금. 이해될까요, 여러분? 예,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자, 11월 22일 사업 확장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 새로운 보통 주식 만주 한 주당 임명금액 5,000원짜리를 만 원에 추가 발행하였으며 보통 예금 통장으로 입금됐다. 자, 그러면 요거는 차변에 보통 예금이 얼마 들어왔을까요, 여러분? 지금 만주인데 만 원에 발행했으니까 1억 원이 들어왔겠네요. 그죠? 1억 원이 들어왔을 거고. 자, 주식 발행한 거니까 대변에 그렇죠. 자본금은 5천 원에 만주니까 5천만 원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주식 발행 비용, 신주 발행과 관련해서 100만 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당좌 수표 발행하면 당좌 예금이 빠져나가잖아요. 100만 원 당좌 예금 줄었고. 그럼 나머지가 뭐겠어요? 그렇죠.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겠네요. 약자로 쓸게요.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그러면 4,900만 원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자, 9월 25일 공장 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취득 대가로
당사 주식 100주를 신규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취득 당시 토지의 공정가치는 100만 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공정가치를 취득 원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변에 토지라는 자산이 증가했죠. 공정가치가 100만 원짜리입니다. 주식으로 발행한 거니까 대변에 자본금이 뜨는 건데, 자본금은 액면금액으로 하는 거니까 액면금액은 100주에 주당 5천 원이면 50만 원이네요. 그렇죠? 자, 그럼 50만 원만큼은 뭐라고 하시면 돼요? 이거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시면 되죠. 주식 발행 초과금 약자로 썼습니다. 자, 6번이네요. 자, 7월 20일 보유 중인 자기 주식 12,000주를 처분하였다. 자기 주식 12,000주에 대한 장부가액이 1,200만 원이고 이걸 1,150만 원에 처분하고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대요. 자, 그러면 분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차변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1,150만 원이 들어왔겠네요. 1,150만 원이 들어왔고 차변에 있던 자기 주식은 없어져야 될 거잖아요. 자기 주식이 자, 얼마 장부 금액이 1,200만 원이 없어지고 그렇죠? 자, 그리고 그럼 나머지 금액 50만 원이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인데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얼마 있었대요? 30만 원 있었으니까 대변에 있던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먼저 없애고 그렇죠? 처분 이익 30만 원을 우선 상기해 주고 그러고도 부족한 20만 원에 대해서는 자기 주식 처분 그렇죠. 손실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볼게요. 자, 7월 30일 보유 중인 자기 주식 중에 25%를 50만 원에 처분했대요. 그러면은 자,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대요.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이 얼마 들어왔겠어요? 자, 50만 원 들어왔겠죠. 50만 원에 처분했다고 돼 있으니까. 그럼 자기 주식은 없어져야 되는 건데 자기 주식 얼마가 없어지면 될까요? 자, 보시면은 지금 자기 주식을 100주인데 25%를 처분한 거니까 몇 주가 처분이 된 겁니까? 25주가 처분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럼 25주인데 한 주당 12,000원에 샀었으니까 12,000원에 25주 곱하면 30만 원의 자기 주식의 장부 금액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100주 중에 25%만 처분한 거니까 25주에 12,000원 곱하면 30만 원이 이제 팔려 나간 거죠. 그죠? 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나 손실 계정 잔액이 없으니까 나머지 20만 원을 전부 다 뭐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해될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8번입니다. 자, 8월 5일 날, 자, 8월 5일 날 신주 2만 주를 발행해서 건물을 취득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주당 액면가액 5,000원이며 발행 시점의 공정가액이 8,000원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거는 현물 출자인 거죠. 그럼 차변에 건물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때는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주식에 공정가치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8,000원에 2만 주를 곱하면 1억 6천만 원짜리 건물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자, 주식 발행했으니까 자본금 얼마일까요, 여러분? 액면금액 2만 주에 5천 원 곱하면 1억이죠. 자, 그러면 나머지 6천만 원만큼 만약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얼마 있었다 그러면 그거부터 우선 상기하는 거지만 그런 얘기 없으니까 이게 뭐겠어요? 그렇죠.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약자로 그냥 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자본 쪽은 또 많이 어려워들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만큼은 복습을 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고생하셨고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